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56번째 시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변연배. 우리 몸에는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혈관이 인체의 각종 기관과 연결되어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 직경이 2-3cm인 대동맥부터 직경이 5 내지 40 마이크로미터로 머리카락의 10분의 1 크기인 모세혈관까지 총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에 이른다. 12만 킬로미터라면 적도를 기준으로 한 지구둘레 4만 킬로미터의 3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길이다. 특히 10억 개 정도로 각종 동맥과 정맥에 서로 얽혀있는 모세혈관은 전체 단면적이 6,300제곱미터나 된다. 이렇게 탄탄한 도로망을 구축한 혈관은 산소와 각종 영양분을 탑재한 혈액을 우리 신체의 말단 구석구석까지 배달하고 또 신체의 조직이 내다버리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접수하여 각종 처리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혈액의 배달은 심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심장 근육 수축과 이완에 의해 나타나는 심장 박동은 정상적인 경우 보통 1분에 약 70회 수축한다. 하루에 약 10만 회 뛰고 70세를 기준으로 하면 평생 약 26억 회를 박동한다. 또한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마다 80ml 정도의 혈액을 대동맥으로 보내고 1분이면 약 5리터, 70년 동안이면 1억 8천만 리터의 혈액을 순환시킨다. 그리고 심장을 통해 나간 분당 5리터의 피는 40 내지 50초 만에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온다. 심장의 수축 시 압력이 극한 경우 5배나 상승하며 기압의 6분의 1에 달하기도 한다. 심장이 혈액 5리터를 순환시키기 위해 하루에 10만 회를 뛰는데 필요한 유속은 초당 100입방 cm, 총 에너지 몸무게 70kg인 사람이 55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후에 충격에 맘먹을 정도로 엄청나다. 혈관의 흐름은 물품의 물류센터에서 집화되고 분류되어 행선지별로 전국 구석구석으로 배달되고 또 반품되기도 하는 첨단 물류 시스템과도 상당히 닮아있다. 심장이 물류센터와 크게 다른 점은 심장은 단 1분도 쉴 수 없다는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신체의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 몸의 혈액량은 대체로 남자 몸무게의 8%, 여자 몸무게의 7%다. 체중 1kg당 남자는 80ml, 여자는 70ml가 된다. 예를 들어 남자 몸무게 70kg인 경우 혈액량은 5.6리터, 여자 몸무게 50kg인 경우는 혈액량이 3.5리터가 된다. 이에 따라 체중 70kg인 남자의 혈액 속 도수가 13%인 와인 한 병 750ml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와인 한 병 속에 있는 알코올량 97.5ml를 혈액량 5600ml로 나눈 값인 0.174가 된다. 물론 그 값은 개인적인 알코올 분해의 능력과 알코올이 몸속에 체류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조건이라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여성보다는 혈액량이 많은 남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보통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1일 권장 음주량도 남자는 50ml, 여자는 25ml이다. 시간당 순수한 에탄올 18ml 정도를 분해하는 알코올 분해 효소 ADH 공기에서 살아남은 알코올은 우리 몸의 강력한 내부순환 물류 시스템을 타고 1분 이내로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나 신체 외부로부터 흡입한 알코올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데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음주 시점에 남아있는 위속의 내용물이다. 위속에 어느 정도 음식이 차면 위는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위와 소장 사이에 밸브 역할을 하는 유문 관략근을 잠근다. 이때 알코올도 함께 위에 갇히면서 소장으로 흡수되는 시간이 지연된다. 소장은 알코올의 약 80% 정도를 흡수한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의 최고 상승 시점이 30분에서 90분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음주운전의 처벌 등을 위한 법률적 절차, 범죄 수사를 위한 법
비학적 접근, 보험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상업적 목적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시점에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요한데 운전자가 도피하거나 기타 이유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에 시간적 간격이 생길 시 종종 문제가 된다. 그래서 80년 전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에 의해 개발된 공식, 위드마크 공식이 아직도 쓰여있는데 시간당 알코올의 분해 값을 0.008%에서 0.03%, 평균 0.015로 보고 역산하여 운전 당시의 염주 상태를 추정한다. 한때 0.015 표준값으로 적용하다 현재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 뺄 때는 0.03, 더할 때는 0.08을 적용한다. 하지만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일 경우 현재의 측정 수치로는 역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주 현장의 수사를 통해 마신 주종과 주량을 증명할 증인 혹은 기타 증거를 확보한 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갈대기를 불어서 음주량을 측정하는 방식은 내쉬는 호흡 속에 섞여 있는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의 양으로 전체 음료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보통 80% 정도는 실제 혈액을 채취해서 측정하는 것이 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의외의 식품을 통해 알코올을 섭취하기도 한다. 콜라에는 약 0.01%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랑스 국립소비연구소 실제 콜라캔의 성분 표시에는 에탄올이 표시되어 있다. 기타 무알코올 맥주, 자양강장제, 감기약, 소화제용 음료, 아이스크림, 빵, 초콜릿 등에도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품은 아니지만 향수와 같은 화장품과 구강 청정제에는 꽤 많은 양의 알코올이 들어있다. 특히 우리 바늘 행구는 구강 청정제는 알코올 함량이 18.6%에 이르는 것도 있어 소주보다도 더 도수가 높다. 외부로부터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체내에서 알코올이 검출되기도 한다. 이는 섭취한 당이나 탄수화물이 장내 효소에 의해 소화기관 내에서 발효하는 경우로 대부분은 미량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만시 상태의 에탄올이 검출되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3세 유아가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등 특이한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바로 ABS 혹은 가트 퍼멘테이션으로 알려진 소화기관 내 자가 발효 증상이라는 일종의 질병인데 장속의 혐오가 이상 번식하여 생긴 현상이다. 또 뒤늦게 발견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로 사망한 시선을 부검하는 과정에서도 혈중에서 농도 0.2%가 넘는 다량의 알코올이 측정되어 음주로 인한 사고로 오인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생존 시 체내 자가 발효 정상과 달리 사망 후 시신의 혈액에 포함된 글루코스 성분이 시신이 놓인 곳의 적정한 온도와 시신의 혈액 상태에 따라 사후 발효하는 현상이다. 특히 익사사고의 경우 혈액에 유입된 수분이 발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람이 사망하면 혈액은 그 자리에서 정지하여 중력에 의한 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후 발효 시에는 혈류에 의한 신체 내 알코올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보고 사고 전에 음주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듯 죽거나 질병이 아는 경우 자신이 마시지 않은 술이 모모의 혈중 농도를 높이지는 않는다. 혈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농도는 대부분의 경우 온전히 스스로의 행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가끔씩은 내 모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알코올 분해 능력을 신경 쓰지 않고 마시고 싶을 때나 분위기가 있다. 물론 자동차는 두고.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